안녕하세요. 미국 이타카에 살고 있는 춘배입니다. 여러분은 가장 인상 깊은 광고가 있나요? 광고의 역사는 매우 깁니다. 그 시작을 거슬러 올라가면 1600년대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베니스 상인이 가십거리를 담은 뉴스를 발행했는데 이게 광고의 시작이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광고로 인식하는 것들은 1900년대 광고의 황금기 속에서 다수 탄생했습니다. 에이어라는 광고 대행사가 본격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했죠. 당시의 채널은 뉴스페이퍼, 매거진, 라디오 등이었습니다. 광고계의 아버지라고도 불리는 대표 카피라이터인 데이비드 오길비도 이 당시에 활동했습니다. 그는 1951년 해서웨이 셔츠를 입은 남자라는 광고를 내놓으며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흥미로운 스토리텔링과 이미지에 기반한 브랜딩이 이때부터 시작된 거죠. 그리고 이때까지만 해도 광고는 대다수 지명 광고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자연스럽게 뉴스페이퍼 기업들도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반면 우리가 아는 온라인 광고의 시작은 2000년입니다. 디지털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온라인 광고는 날개를 폈죠. 그리고 2003년 이후 모바일 광고가 등장합니다. SMS라는 메시징에 기반해 모바일의 활용도는 더욱 증가했죠. 이 와중에 2006년도에 에드모비라는 기업이 등장해 모바일 광고를 겨냥합니다. 그리고 이 기업은 추후 2009년 구글에 인수됐죠. 그리고 스마트폰의 페네트레이션이 올라오면서 여러 플랫폼 업체들이 광고 수익을 본격적으로 시장에 과시하기 시작합니다. 페이스북이 2014년에 처음으로 모바일 광고를 분리해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렇게 디지털 광고의 시대는 개막했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란 시간이 지난 지금,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주요 수익원 중 큰 부분은 역시 광고입니다. 우리가 아는 구글, 페이스북 모두 비슷하죠.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는 현재 높은 주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때 시장에 큰 챌린지를 받았으나 이를 뛰어넘은 느낌이죠. 최근에 있었던 메타의 실적 발표 내용을 살펴보면 실적을 크게 견인했던 것은 인스타와 같은 패밀리 앱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된 수익원은 앞서 이야기한 광고였습니다. 4분기의 광고로 387억 달러를 벌어들여 전년도 대비해서 약 24% 가까이 성장했습니다. 시장에 대한 암울한 우려 혹은 전망에도 많은 기업들이 광고 지출을 늘려왔다는 것이지요. 메타가 이렇게 높은 광고 수익을 올렸던 배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액티브 유저가 많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저당 수익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메타의 패밀리 앱의 액티브 유저는 2023년 4분기 31억 9천 명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ARPP라고 표현하는 한 사람당 평균 수입은 약 10달러를 기록했죠. 메타만 더욱 두드러져지는 것 같은 느낌은 왜일까?를 고민해보았을 때는 그만큼 마케팅 효과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답변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플랫폼별 CPM이라는 지표를 살펴보았을 때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수치는 다른 플랫폼들의 그것들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여기서 CPM은 광고 노출당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라 생각하면 쉽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배경에는 마케팅의 지출 대비 퍼포먼스가 있습니다. 허브스팟에서는 ROI라는 개념을 차용해 마케터들이 높게 평가하는 광고 효과를 파악했습니다. 여기서 높은 수치를 보였던 것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었습니다. 다음 순위가 유튜브와 틱톡이었죠. 이 수치들이 가능했던 비밀에 대해서는 광고업계 종사자분들 혹은 마케터들만이 알 것으로 생각됩니다. 비밀을 파헤치면 나중에 메타만 따로 나눠서 다뤄보겠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수치는 단순 작년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메타 플랫폼의 CPM은 다른 플랫폼 대비 높았었죠. 무언가 이유가 있으리라 생각해봅니다. 물론 이런 광고에 대한 수익 성장은 메타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지난번에 알파벳의 실적 발표에서 내용을 다루었듯이 알파벳의 주된 매출 증가 포인트도 바로 광고였습니다. 특히나 유튜브를 통한 광고 수익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말했죠. 실제로 구글의 4분기 유튜브 광고 수익은 전년도 대비해서 약 16% 증가했습니다. 단순히 메타와 구글만의 방향일까? 이러한 고민 와중에 재미있는 자료를 찾았습니다. 이마케터의 자료였는데요. 여기서는 광고 플랫폼의 굵직한 줄기를 제시했습니다. 그것은 빅테크 업체들이 디지털 광고 시장을 잠식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지요. 2008년도까지 30.8%에 불과하던 점유율이 2024년 현재 65.6%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단순히 메타, 구글이 플랫폼 하나를 꾸준히 키워서 이렇게 점유율을 높인 것은 아닙니다. 그 뒷배경에는 M&A가 있죠. 인스타와 유튜브를 인수하면서 두 기업의 성장은 거듭됐습니다. 돈이 돈을 부른 효과가 아닐까 하네요. 또 이 내용들을 살펴보며 재미있게 본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는 아마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존은 현재 광고 비즈니스를 키우고 있습니다. 아마존 리테일이 있기에 홈페이지를 통한 광고, 그리고 아마존 프라임을 통한 광고 비즈니스이죠. 아마존 프라임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근래에 넷플릭스도 광고 비즈니스에 뛰어든 것은 이용자분들은 알 것입니다. 아마존의 광고 매출은 어느 정도일까요? 아마도 생각보다 높은 수치에 놀랄 수도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전체 매출의 약 8.2%를 기록했습니다. AWS 매출이 15.8%이니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아시다시피 아마존에서 AWS 비즈니스가 주목을 받는 이유는 이익률이 좋기 때문입니다. 약 30%를 기록하고 있죠. 반면에 리테일은 한 자릿수에 가깝기 때문에 매출 대비 시장에서 큰 가중치를 안 두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광고는 어떨까요? 광고도 사실 클라우드 서비스에 준하는 마진율을 가질 수 있는 비즈니스입니다. 어쩌면 더 높을지도 모르죠. 아마존의 광고 비즈니스에 눈길이 가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 성장률은 다른 기업들을 뛰어넘죠. 아무래도 규모의 차이 때문도 있지만 광고 비즈니스에서 아마존의 입지가 커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2022년 대비 2023년 성장률은 약 24%로 다른 플랫폼을 넘어섭니다. 마지막으로 세계 기업의 밸류에이션 지표만 점검하고 끝을 내겠습니다. 지표는 크게 두 개입니다. 포워드 PER과 5년 예상치 PEG입니다. 메타는 각각 25배, 1.16배, 구글은 23배, 1.66배, 아마존은 44배, PEG 2.32배입니다. 참고만 해주세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과정에 광고가 갖는 역할은 무시할 수 없나 봅니다. 큰 관점에서는 영업이겠지요. 돈을 벌기 위함에 광고 시장은 계속해서 살아남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플랫폼 업체들의 성장도 유사하겠지요. 오늘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정보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이상 이타카 교포 박춘배였습니다. 사랑해요 여러분.